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처장이 신정훈 위원장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 신 위원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산 운영을 부당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순천 동천을 국가천으로 승격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올 연말쯤 승격될 전망입니다. 공장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최근까지 가뭄이 심각 단계에 머물렀던 만큼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폐수 재활용이 떠올랐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남도 의회가 소방공무원의 법적 분쟁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예산 운영을 부당하게 했다는 당직자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22일 자신의 사회 연결망을 통해 전남도당 위원장의 예산 갑질과 사당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재임한 9개월 동안 운영비를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난해 편성된 위원장 운영비는 집행하지 않으면서 올해는 편성도 되지 않은 운영비를 체크카드로 만들어 쓰라고 대응한 회계 책임자의 자의적인 운영을 질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당의 한 해 예산 60억 원 가운데 30억 원을 올해 안에 써야 한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세입 예산 절반을 집행 잔액으로 남겨두는 불투명한 예산 편성을 개선하라는 요구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방하천인 순천동천을 국가천으로 승격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생물 다양성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린 순천에 방문해 빠르면 올해 말쯤 승격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순천시가 염원하고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검토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는 동천이 국가천으로 승격되면 뱃길을 확장하고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등 도심 속 명품하천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잇따른 비 소식에 지난해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진 극심한 가뭄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의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 대책의 필요성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는 공장 폐수를 재활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남의 극심한 가뭄. 여수와 광양 등 동부권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주암댐의 저수율은 한때 20% 선마저 무너졌습니다. 특히 물 수급이 공장 가동과 직결된 산업단지의 기업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주변 지역에서 물을 끌어오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단기적 대책일 뿐 중장기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 공업용수는 내륙에 있는 상수원 댐 취수를 할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바닷물을 사용하거나 하수 재이용, 그리고 폐수 재이용 등을 해서 물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바꾸자라는 정책적 수립이 더 먼저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은 최근 물 재이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장에서 열을 식힌 뒤 하천이나 바다로 배출되는 온배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온배수 재이용 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받고 공급자 역시 수도요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그동안 수질 관리에만 쓰이던 수계관리 기금을 물관리 전반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소 399억 톤 정도 되는 온배수, 발전용 온배수가 생산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활용되는 것은 0.002%밖에 되질 않습니다. 산업용 온배수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은 가뭄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물 재이용법을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기후에 대비해 원활한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꼽히는 물 재이용.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앞으로 온배수가 대체 수자원으로 쓰이게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소방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최근 전남도의회가 이와 관련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문옥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문호 의원입니다. 네, 전라남도 소방법률지원 조례안이 제정됐습니다. 제정하게 된 배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소방 업무 또는 구조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법적 분쟁으로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소방관이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상대방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상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라남도의 경우 실제 지난 2년간 이런 분쟁으로 인해 약 200여 건의 법률 소송이 실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분쟁 초기부터 소방관들이 법률 지원을 받아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주시죠. 먼저 소방 공무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고요. 또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방본부가 법률 지원이 필요한 소방관서, 부서의 장에게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법률 지원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소방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도록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소방법률 고문을 위촉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례 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권익이 보호되면서 좀 다양한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과실로 인한 이런 법적 분쟁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소방관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또 이분들이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이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 전라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이런 작은 부분이더라도 우리가 이 작은 것까지 세심하게 좀 살피는 것이 우리 전라남도를 위해서도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문옥 의원과 소방법률지원 조례 제정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부산에서는 약 20만 명의 청년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부산시는 인구 소멸을 막고 청년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HCN 최현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장민혁 씨.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으로 부산에 내려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북항이 한눈에 보이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쉴 때는 관광을 다닙니다.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감성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2월 부산시는 부산역 인근에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워케이션으로는 청년들에게 근무 공간과 체류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수도권 원격 근무자를 자연스레 유입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일하고 쉬고 또 즐기고 또 삶의 여유를 함께 누리는 그런 공간으로 이 부산만한 이 적합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을 머물러도 좋고 한 달을 머물러도 좋고 또 6개월을 머물러도 좋고 살면 더 좋고. 센터는 탁 트인 업무 공간과 화상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시작 초기부터 기업 64곳이 이용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역의 인구 소멸 및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정주 인구를 확보할 수는 없지만 생활 인구 및 유동 인구를 확보하는 것으로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부산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최대 30일 동안 숙박비와 체험 프로그램 참가비를 지원합니다. 원도심의 매력을 구석구석 알아가고 숨은 관광지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인구 소멸 지역이 되어 있는 원도심에도 활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단순 생활인구 증가보다 한층 탄탄한 청년 유입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료와 교육 등 인프라 확충에 투자해 상주 인구를 늘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단순한 생활 인구만 잠깐 반짝하고 느리겠다 이런 것들은 저는 100%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기에 빨라지는 트렌드 변화와 청년들의 니즈를 속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 운영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펼쳐놓은 청년 유입 정책이 대체로 단기 대책에 국한되고 금세의 한계를 드러내는 만큼 긴 호흡과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는 역량이 어쩌면 시급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추한강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5월을 우리는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부르죠. 곳곳에 장미꽃까지 만개한 5월이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벌써 곳곳에서 5월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무더웠죠. 게다가 이렇게 한반도가 뜨거워지면서 성충의 활동도 활발해졌는데요. 일본 뇌염을 일으키는 모기는 지난해보다 19일이나 빨리 등장했다고 합니다. 또 이번 주는 황사도 말썽이었죠. 이제 좀 마스크에서 해방되나 싶었는데 다시 뿌연 미세먼지로 밖에서 갑갑한 마스크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청객, 태풍 소식에 깜짝 놀라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태풍 마와르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던 흰남노급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물론 태풍의 이동 경로는 매우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벌써 반갑지 않은 손님 태풍이 등장했다고 하니 놀라울 일입니다. 올여름은 또 얼마나 역대급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될까요?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 참고하셔서 항상 대비 철저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해 광양 율촌산단의 한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파이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양의 철구조물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안전보건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장 관리감독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유해 위험 요인 확인과 개선 절차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 예방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2일 저녁 7시 40분쯤 광양 백운산 인근 임야에 있던 인목 파쇄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1,000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광양소방서는 기름 누설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4일 저녁 누리호가 3차 발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발사 2시간 전부터 인근 해상에 선박 통행이 금지됩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발사체 주변 해상과 발사체 비행 방향 해역에 대해 안전 통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통제구역은 발사대 중심으로 반경 3km 앞 바다와 누리호 비행 항로상에 있는 해역입니다. 전라남도가 본 예산보다 6,600억 원 늘어난 11조 원 규모의 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불안정한 경제 여건과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 전망 등을 고려해 2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국세와 지방 세수 감소 전망에 대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843억 원을 적립합니다. 추경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농수축산물 고품질화에 900억 원, 청년도민 행복시책 560억 원,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정주 여건 조성에 1,760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전남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은 다음 달 전남도의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